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인순 변호사입니다. 네, 김정환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민식이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 민식이법을 시작으로 앞으로 저희가 이 법, 저 법, 예를 들면 뭐 단통법, 또 아니면 소년법 쭉 앞으로 얘기를 해 나갈 텐데 그 법들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이 법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감을 일으키는지, 아니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시리즈로 쭉 진행을 해볼까 해요. 처음 오늘은 민식이법입니다. 민식이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민식이법은 쉽게 설명을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처벌받지 않았던 게 갑자기 처벌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는 걸 명백히 말씀드리고 싶고, 일반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나도 합의하고 종합보험 가입돼 있고 뭐 이러면 처벌 안 했잖아요. 근데 흔히 말해 12대 중과실이라 그래서 뭐 무면허, 음주, 뭐 중앙선 침범 이런 사고들은 종합보험 가입됐거나 합의해도 처벌을 했단 말이에요. 어린이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래서 뭐 항상 처벌을 해왔던 거예요. 해왔던 거고, 다만 이제 민식이법이 생겨서 새롭게 처벌하는 게 아니고 처벌이 강화된 거죠, 그렇죠? 그 차이인 것뿐이죠. 네, 그런 단순한 차이인 건데 네. 지금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돌아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이 법에 대한 공포가 심하신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어린이 구역에서 전치 2주 정도 상해를 입혔다. 그럼 벌금이 한 7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어린이 구역에서 전치 4주에 상해를 입혔다. 벌금이 한 150 정도? 전치 주수 곱하기 30 내지 40만큼만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민식이법에 따라서 무조건 벌금 500 이상이에요. 물론 판사가 딱 반띵할 수 있거든요. 판사님이 재량으로. 반띵? 반 다를 수 있기 때문에 500이 아니고 250까지 줄여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전치 4주 150, 전치 2주면 70, 이것보다 높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식이법의 문제라고 하면 처벌이 좀 너무 세게 규정되어 있지 않냐. 모든 법의 기본적인, 형법의 기본적인 체제는 지은 죄에 맞춰서 그에 합당한 벌이 주어져야 되고, 더 센 죄를 저지른 사람은 더 세게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뭐랑 비교하면 좋을까요? 음주운전이랑 한번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음주운전을 일으켜서 애기를 다치게 한 경우하고, 민식이법에서 그냥 음주도 하지 않고 조금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하고 처벌 수위가 지금 법문으로는 똑같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문제가 있죠. 음주운전한 사람이 더 나쁜 놈 아닙니까? 더 세게 처벌해야 되는데 법이 똑같이 규정되어 있는 거. 이거는 조금 헌법에서는 비례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비례의 원칙이 어긋나는 점이 있죠. 같은 위헌 요소가 좀 있다는 겁니다. 네, 뭐 소위 말하는 강간죄와 지금 형량이 같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지금 자동차 원동기와 다른 차량 관련해서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죠. 이제 민식이법 같은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민식이법이 기본적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누가 이제 어린아이가 다쳤다, 사고로 운전으로 인해서 적용되죠. 근데 제가 건설기계, 커다란 막 차들 있지 않습니까? 건설기계 같은 걸 이렇게 타고 가다가 사고 난 경우에는 또 웃긴 게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똑같이 어린이 구역에서 똑같은 과실로 사고가 났는데 건설기계 운전하는 사람은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된다. 역시 이것도 약간 형평성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같은 건 같게 처벌해야지 왜 다르게 처벌하냔 말이에요. 오히려 건설기계 운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 때는 위험 요소가 더 크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해야 될 만한 유인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히려 자동차 운전자를 더 세게 처벌한다. 이거 역시도 조금은 형평성이 안 맞다. 역시 마찬가지로 위헌 요소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30km 속도, 제한 속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30km를 넘어서 운전을 하면
지금 민식이법에 해당이 당연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그래가지고 제한 속도가 다 30인 게 아니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이렇게 보시면요, 왕복 8차선 도로에서도 뭐 어린이 보호구역인 데가 있어요. 학교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다가 유치원이 있다가 어린이집이 있다거나 그런 데는 막 제한 속도 60이고 그래요. 그래서 30인지 여부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제한 속도가 30인데 30 이상으로 갔다. 그럼 무조건 이제 과실이 있는 거니까 민식이법 적용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과실이 있냐 없냐 여부. 즉 간단히 말해서 사고가 나는 순간 거의 뭐 과실이 무조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이거는 이제 뭐 저희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이 민식이법이 그래도 수긍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악법이 아니다라고 수긍하는 부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린이들의 행동이 사실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좀 낮잖아요. 그리고 어린이들 특별히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 구역이 설치가 된 거고, 그런데 그 구역에서 만약에 가속을 하거나 혹은 그 흔히 말하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고가 나더라도 지금까지는 처벌이 너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가 사망에 이르더라도 무조건 5년 이상은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무기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혀놨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반드시 악법이라고까지 보기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어요? 만약에 벌금 300만 원 이상이면 결격사유잖아요. 벌금 300 이상. 네, 그렇죠. 집행유예 받으면 공무원은요 결격사유예요. 네. 공무원은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민식이법이 처벌이 세지면요 공무원분들은요 사고 잘못 나면요 공무원을 못 하는 거예요. 벌금 300 이상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민식이법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 500 이상이죠. 네. 물론 판사가 아까도 말했지 반띵할 수 있으니까 250을 줄여줄 수 있지만 사실 법문 자체가 500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진짜 자칫 사고 나면 공무원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크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은 혹시 문제가 있죠.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판사가 반 잘라줄 수는 있지만 네. 그래도 처벌 자체가 워낙 세다. 공무원뿐만 아닙니다. 일반 회사들도요. 취업규칙에 집행유예 이상 받으면 퇴사하도록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물론 일반 회사들은 저 사람이 집행유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적용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민식이법 사고가 나면 집행유예 받고 이러면 문제가, 그러니까 처벌 수위가 단순히 세다. 이게 센 건 좋은데 밑에 하한 자체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지금 그 부분이 뭐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들께서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용인할 수 있는,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의 규정이 아닌가. 그리고 운영의 모를 살렸을 때는 충분히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정도로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 그렇죠. 합니다. 예. 형벌을 세게 만드는 법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형벌은 보통 하한이 정해져 있고요, 상한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한을 쭉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냐면 지금은 사망사고 이래도 5년 이하란 말이에요. 맥시멈이 5년이에요. 상한 자체가 낮다 이거예요. 상한을 올려보는 것도 방법인데 지금은 하한도 같이 너무 올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벌금 500, 최하 징역 3년 이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한이 좀 세다. 심지어 음주운전, 위험운전 치사상이랑도 형량이 똑같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는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을 너무 쉽게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가 저는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얘기하셨듯이 30km 이하로 운전을 하고 내가 충분히 주의를 살피고 있었는데 아이가 튀어나와서 사고가 나왔다. 그러면 저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할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런 과실 여부는요 민식이법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네. 원래부터 있던 문제들이에요. 어린이구역 사고 나면 다 과실 잡아서 처벌하는 거는 원래부터 있던 얘기고 민식이법 때문에 새로 생겨난 얘기도 아니에요. 다만 형량만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실 문제는요 당연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네. 그 과실 문제는 뭐 사고 하나 났다고 다 적용된다. 그건 원래부터 사실 있던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김 변호사님의 지적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네.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네. 그래서 민식이법 정리를 해보면요, 사실은
형량이 세진 거에 대해서 또 정리하세요. 형량이 세졌는데 그 형량이 너무 세다. 음주운전이랑 비슷하다. 저는 법이 잘못됐다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수긍할 정도인 것 같다. 그리고 충분히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이게 죄가 인정이 되더라도 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론이 날 수 있는 정도의 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다음화는 어떨 때 과실이 있다고 보는지, 그 네. 민식이법이 생기면 재판 구조가 어떻게 좀 진행될지, 어떻게 바뀔지, 네. 그런 얘기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